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DNA와 유전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단백질에서요. 우리 앞에서 봤어, 그지? 유전자 핵산에 대해서 배웠고요. 단백질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다.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다.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교재는 194쪽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첫 번째 DNA하고 유전자를 볼 건데요. 그래서 형질이라는 것과 유전이라는 것들을 먼저 볼 거예요. 형질은요, 그냥 형태나 성질이에요. 형태 그리고 성질, 이렇게 해서 형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개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 성질, 특징이다. 사람이랑 원숭이랑 구별할 수 있는 이유가 사람의 특징과 원숭이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사람의 부분을 예로 드는 겁니다. 뭐 머리카락, 모양, 뭐 색깔, 뭐 이런 눈동자 색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형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유전 나오는데요. 유전은요, 전달되는 것이 있다 라는 거야. 누구한테로 부모에게서 자손에게 전달되는 무언가가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유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손에게 특별한 유전자를 전달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전달되는 이 물질을 뭐다?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죠. 유전자를 전달해줍니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자손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을 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질과 유전에 대해서 이렇게 봤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뭘 볼 거냐? 근데 형질과 유전이고 차이는 뭐예요? 형질은 그냥 특징이에요. 너의 정말요? 눈의 크기가 크다, 작다 이거고요. 그것을 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형질을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유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DNA와 유전자가 있어요. 자, DNA에 유전자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보지 말고요. 이렇게 볼게요. 자, 핵이 있어요, 핵. 대충 그릴게요. 얘가 핵이에요. 핵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염색체가 들어있는데, 염색체는 언제만 관찰된다? 분열 시에만 관찰이 돼요. 분열할 때만 관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열하지 않을 때는요, 염색체가 풀어져서 실모양으로 되어 있지. 그래서 어떤 형태로 존재를 한다고요? 염색사, 실모양의 염색사 형태로 존재를 해요. 언제? 감기 때, 분열 준비기. 우리 세포 분열 중3 때 배웠어요. 감기 때는 염색사 형태로 풀어져 있고요. 세포 분열 시에 뭉쳐져서 막대 모양의 염색체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얘를 이제 확대를 해요. 염색사 C를 확대를 했더니 이 염색사는요,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DNA라는 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 이름이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단백질 덩어리가 이렇게 있고요. 얘를 DNA가 뭐 이런 식으로 감고 있어요. 책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담겨 있는 거 감고 있는데요. 자, 요거를 이렇게 하나 담겨 있는 요것을 뉴클레오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DNA와 단백질을 묶여져 있는 이 덩어리 하나를 뉴클레오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DNA는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그죠? 이중 나선 구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DNA를 정리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DNA가 이렇게 있는데 DNA의 일부분, 이 부분에 뭐가 있다? 유전자가 존재를 한다. 뭐 유전자 1이라고 한다면은요, 뭐 이 부분은 유전자 2,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DNA의 특정한 부위에 유전 정보가 존재를 하죠. 유전자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DNA 한 개에는 많은 수의 유전자가 존재하더라. 이런 것들 알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DNA와 유전자를 정리를 할게요. DNA라고 하는 것은요, 뭘 저장하고 있다?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놈이다. 어디에 있어요? 핵 속에 있는 거죠. 얘가 이중 나선구조니까 굵기가 굵어서 핵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RNA에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유전 정보 저장을 하고 있어요. 유전 정보 저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저장한다면 연속된 세 개의 염기가 아미노산 한 개를 지정을 해요. 연속된 세 개의 염기가 아미노산 한 개를 지정을 하는데, 이렇게 연속된 세 개의 염기를 뭐라고 하냐면 삼염기 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라고 알면 돼요. 자, 그리고 유전자 있습니다. 유전자는요, DNA의 일부분이지 특정한 부위가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는요, 형질을 결정하는 거죠. 특징을 결정하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 것이 유전자다. 그래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DNA를 살펴보면은요, DNA가 이렇게 있는데 살펴보면요, 이렇게 유전자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요, 유전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DNA의 모든 부분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됩니다.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도 존재를 한다라는 걸 알면 돼요. 그래서 유전자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하나의 DNA에는 많은 수의 유전자가 들어있다. 이런 것들 알면 돼요. 조금 남아 있고요. 자, 이제 DNA가 유전자 봤어요. 근데 DNA는 뭐 아미노산 한 개를 지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유전자와 단백질에 대한 내용 볼 겁니다. 그래서 책은 195쪽이고요. 우리는 여기를 3번이라고 할게요. 책에는 2번으로 되어 있지만 3번이라고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전자와 단백질. 자, 유전자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유전 정보가 들어있고, 이 유전 정보는요, 뭐를 결정한다? 아미노산을
아미노산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 아미노산이 어떻게 돼요? 이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하면 뭐가 된다고요? 단백질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성질 발현이라고 해서 특정한 특징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책에 얘가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는 뭘 할 수 있다?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어요. 단백질 합성하면 단백질이 나중에 기능을 가질 거고요. 이 기능에 의해서 성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유전자가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갈색 눈동자 유전자랑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가 어디에 존재한다? DNA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DNA에 존재를 해요. 그럼 갈색 눈동자 유전자는요, 어떤 단백질을 합성하냐면요, 단백질 합성해서 멜라닌 합성할 수 있는 효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단백질은 뭐다? 효소죠. 효소를 만들었다는 얘기야. 합성 효소를 만들고. 그래서 이 효소를 어떻게 됐다? 많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많이 만들고요. 그리고 파란색 눈동자는요, 멜라닌 합성 효소를 어떻게 적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유전 정보에 따라서, 유전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양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멜라닌이 뭐야? 멜라닌은 검은색 색소예요. 검은색 색소이기 때문에 이 효소는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해. 그러면 멜라닌 합성 효소니까 이 효소는 멜라닌 합성을 빠르게 해주는 효소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멜라닌 합성 효소가 있으니까 당연히 뭘 만들어 넣어요? 멜라닌이 많이 만들어진 거고요. 얘는요, 멜라닌이 적게 만들어진 걸 거잖아요. 맞아요? 멜라닌이 뭐라 그랬다? 검은색을 나타낼 수 있는 색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멜라닌이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어두운 색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멜라닌이 적게 만들어졌으니까 밝은 색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색? 갈색 눈동자가 만들어진 거고요. 얘는 파란색 눈동자가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질 발현 눈동자,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생명체 특성이 나타나더라 라는 것들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여기에 똑같은 내용인데요, 하나 더 정리를 하면은요, 두 번째 유전자 단백질 합성 단백질 기능 형질 발현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유전자가 있어요. 어디에? DNA에. 당연히 유전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멜라닌 합성효소 유전자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유전자는 뭘 만들어낼 수 있다?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지? 이해돼요? 이 유전자는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들 수 있는 유전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뭘 만들어내요? 이제 단백질을 만들겠죠. 멜라닌 합성 효소라는 단백질을 만들 거예요. 근데 얘를 어떻게 많이 만들면은요, 당연히 멜라닌이 많아질 거고요. 얘가 적게 만들어졌으면 이 멜라닌이 적어질 거잖아요. 맞아요? 멜라닌이 많다는 얘기는 색깔이 어둡다. 멜라닌이 적다는 얘기는 색깔이 밝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멜라닌이 많이 만들어진 이 사슴은 털 색깔이 갈색으로 나타나고요. 멜라닌이 적게 만들어진 이 사슴은 털색이 흰색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털의 색깔이 다르게 나타난다. 멜라닌 색소의 유무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유전자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냐 만들어내지 않느냐, 단백질을 얼마나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다르게 나타나더라 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됐죠? 195쪽에 밑에 있는 문제 있는 거는 각자 풀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됐어요? 선생님, 네. 테스트용도 저번 주 거 이번 오늘 왔어요. 네. 자, 유전 정보의 흐름을 볼 건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 중심 원리입니다. 작년에 특정 학교에서는 요거 묻는 단답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답이 생명 중심 원리라고 적는 거였어요. 어디요? 어느 학교에서 나왔냐고요? 예. 양천에서 나왔습니다. 어디 역시. 자, 생명 중심 원리고요. 생명 중심 원리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세포 내에서 이루어지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설명하는 원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포 내에서 뭐란다?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다. 그럼 세포 내에서의 유전 정보는요, 세포 내 핵 속에 있는 DNA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을 거고요. 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형질을 나타내야 되잖아. 단백질을 합성해야 된단 말이야. 그 과정을 생명 중심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이냐면요, DNA가 있고요. DNA에서 RNA로 전달이 되고요. RNA가 단백질 합성을 할 겁니다. 자, DNA는 뭘 가지고 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놈이었고요. RNA는 우리 유전 정보를 뭐 한다라고 했다? 전달한다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단백질 합성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리보솜에서 일어나는 거죠. 세포 속이건 리보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과정을 전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RNA가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죠. 유전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는데 이 암호를 풀어서 단백질을 만든다라고 해서 이 과정을 번역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사 번역 과정으로 나뉘어지고요. 자, 여기에서 생명과학 2에서 보면은요, DNA가 다시 DNA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설명을 해줘요. 이 과정을 DNA 복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혹시라도 DNA 복제 과정을 설명을 하면은 학교에서 반보존적 복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따로 설명이 되어지면은 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거기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 어쨌든 기본적인 생명 중심 원리는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해서 형질을 나타내주는 과정을 생명 중심 원리라고 얘기해. 얘는 어디에서 일어난다?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단백질 만들어내고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를 하는 골지체가 하는 역할도 있었죠. 뭐 그런 것들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전사 과정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전사는 핵 속에서 일어나요. 핵 속에서 일어나고요. RNA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번역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데 세포질이 어디에서?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에서 번역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핵 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것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밑에 쫙 정리를 할 거예요. 한 방에 갈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 어디 196쪽, 197쪽에 있는 내용들 한 방에 갈게요. 자, 핵이 이렇게 있어요. 잠깐만 그릴게요. 이렇게 핵이 있습니다. 핵 속에 뭐 있다고요? DNA가 이런 형태로 들어있겠죠. DNA가 너무 굵어서 이 핵공을 통과할 수 없죠. 핵공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DNA가 여기에 뭘 가지고 있다고요? 염기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노란색을 다시 확대해서 그릴게요. 옆에다가 DNA가 가지고 있는 노란색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폈어요. 분리가 돼서 여기에 만약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9개 정도 그릴게요. 타이민, 아데닌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게요. 얘가 DNA예요. DNA 한쪽 가닥이에요. 한쪽 가닥. 근데 DNA 같은 경우에는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지울게요.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가닥을 그냥 일자로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에 염기들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 염기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요. 얘네들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얘가 만약에 5번의 끝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5번 말단이라고 얘기하고요. 반대쪽은 3번 말단이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DNA는 탄소 5개가 있는 5탄당의 디옥시리보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5탄당의 디옥시리보스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탄소가 5개 있어요. 그래서 이 끝부분은 마지막에 5번 탄소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끝부분은 3번 탄소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우리 앞에서 핵산할 때 이렇게 해서 연기 하나 그려주고요. 그리고 이거 반대로 해서 이렇게 해서 또 연기 하나 이렇게 그려줬었죠. 기억나요 혹시?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얘가 5번 말단이고 얘가 3번이면 얘가 5번이고 여기가 3번일 거잖아요. 반대로 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반대로 5번, 3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해 못했어요. 우리 인산, 당, 염기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뭐다? 여기에 이렇게 결합을 한다고 했어요. 골격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또 인산이 이렇게 있을 텐데 염기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염기가 결합을 해요. 상보 결합을 할 거고요. 여기에 염기가 이렇게 상보 결합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한다고 했어요. 오각형이 거꾸로 있는 거예요. 얘도 오각형이
거꾸로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당연히 인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가 5번 끝이다. 그러면 여기가 3번 끝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자 그러면은 요 끝이 3번 끝이니까 여기가 뭐 3번 끝 부분, 그러면 여기가 5번 끝 부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네. 그래서 5번 말단과 3번 말단, 3번 말단과 5번 말단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결합을 되어 있고요. 결합이 되어 있는데 풀려요. 얘네들이 풀려서 여기에 RNA가 이런 식으로 쭉 달라붙는 거죠. 그럼 RNA가 5번 말단에서 3번 말단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RNA도 마찬가지로 결합을 해야 되니까 상부 결합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RNA가 생겨요. 이 빨간색이 RNA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만들어질 수 있다? DNA를 바닥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RNA가 만들어지는데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RNA를 내신자 RNA라고 해서 mRNA라고 얘기를 해요. 정보 전달하는 RNA. 자 그러면 아데닌이니까 여기는 타이민 아니고 유라실 되겠죠. RNA니까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 유라실,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 유라실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볼 거. DNA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 어디에? 염기 서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연속된 3개의 염기가 이렇게 있어요. 연속된 3개의 염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뭘 가지고 있다? 유전 정보를 암호화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된 3개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해서 얘를 뭐라고 한다? 3염기 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연속된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을 해요. 3염기 조합이고요. 자 그러면은 왜 염기 3개가 한 개의 아미노산을 결정하는가를 볼 거예요. 이거 좀 지울게요. 잠깐 지금 아미노산의 종류가 염기의 종류는 몇 종류죠? 염기는 4종류고요. 아미노산은요? 20종류죠. 그러면 이 20종류를 결정하기 위해서 염기 4종류를 조합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염기를 한 개로 조합을 하면은 4종류가 나와요. 그죠?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4개가 나오는 거죠. 염기 2개씩 짝을 지으면은요, 중복될 수도 있고 순서 바뀌면 다르다라고 했을 때 몇 개 나와요? 4의 제곱만큼 나올 거예요. 경우의 수가. 그리고 3개씩 나열하면 몇 개 나와요? 4의 세제곱까지 나올 거고요. 4개씩 결합을 하면 몇 개 나와요? 4의 4제곱 나오죠. 그럼 얘는 16이고요. 얘는 64고요. 얘는 256이잖아요. 그러면 아미노산의 20종류를 결정하려면은요, 얘랑 불가능하다. 그치? 16개까지밖에 안 되니까. 이 둘이 가능한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몇 개? 염기 3개가 결합한 이것을 아미노산으로 결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연속된 염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하는 3염기 조합 형태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네. 지금 왜요? 이거 계속 설명할 거예요. 중간 점검. 그냥 쓰여준다. 근데 그냥 듣고 싶어. 자 그러면 mRNA가 이 3개의 염기 조합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온 거잖아. 전사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이 과정을 전사 과정인데, 전사 과정에서 핵 속에 쓰는 전사 과정인데, 이 3개의 자 얘와 마주보는 이 3개의 염기가 있어요. 이제 3염기죠. DNA는 3염기죠. RNA는 이 3개의 염기를 우리는 코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코돈이 아미노산을 결정을 합니다.
아미노산을 결정을 하는데 그냥 딱 무작위로 아미노산을 지정을 해서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 몸이. 그래서 이 코돈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점이 있고요. 종결점이 있어요.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코돈이 이 코돈이면은 염기 3개가 이런 형태면은 여기서부터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할 수 있게끔 시작을 해라 라는 게 있고요. 이 코돈이 오면은 그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시작점에 있는 얘를 게시 코돈이라고 얘기를 해요. 끝나는 점에 있는 것을 종결 코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코돈이 A, U, G이면은 이때부터 시작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와, 우가, 우와 이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AUG는 메사이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시작되는 아미노산은 메사이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고요. 이 종결 코드는요.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비워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리가 비니까 펩타이드 결합이 안 일어나겠죠. 거기까지만 딱 결합하고 더 이상 결합이 안 일어나니까 떨어지니까 거기까지만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해서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UAA예요. 네, 우와, 우가, 우악. 우와. 그래, 그분이 그 자꾸 좀. 자, 그러면 얘네들은요. 지금 mRNA에 있는 코돈들이에요. 얘네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아미노산을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 아미노산은 누군가가 들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가지고 와서 AUG네? 나 아미노산 갖고 왔어. 이거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미노산을 가지고 오는 놈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tRNA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tRNA, 트랜스퍼 RNA라고 해서 운반 RNA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 아미노산을 운반을 해요. 그래서 얘도 연속된 세 개의 염기를 가지고 아미노산을 운반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볼게요. 자, DNA가 가닥이 있었어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 얘가 풀어져서 이 한 가닥에 대한 유전 정보를 mRNA가 베껴 왔단 말이야.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전사라고 하고요. 얘는 핵 속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 가는 mRNA가 이제 핵공을 통해서 빠져나왔단 말이야. 세포질로 나왔죠, 그죠? 세포질로 나왔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번역 과정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mRNA가 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mRNA예요. 그럼 지금까지 한번 다 전사예요. 네, 여기까지 전사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번역 과정 볼 거예요. tRNA부터는 tRNA가 아미노산 운반해서 이제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단백질 만드는 번역 과정을 볼 거예요. 자, 얘 뭐 가지고 있다고요? 요렇게 염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염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염기들을 누가 이렇게 생긴 좀 더 크게 그릴게요. 좀 더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밑에 이렇게 생긴 게 뭐다? 리보솜이에요. 리보솜은 두 개로 있어요. 대단위체, 소단위체라고 해서요.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리보솜이 mRNA를
mRNA는 이 염기들을 이렇게 가면서 하나씩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읽어 나가는 거예요. 왜 저렇게 이거 읽어 나가면서 뭐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땅땅땅 여기에 자리가 두 자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리보솜에는 자리가 두 칸이 있어요. 두 칸이 있는데 요 오른쪽에 있는 칸에 mRNA에 뭐가 들어오면 A, U, G라고 하는 중간으로. 코돈이 들어오면 뭐가 된다? 시작이 되는 거죠. 게시 코돈이니까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야 돼 라고 리보솜이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tRNA가 이렇게 생겼어요. 의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 새끼가 뭘 갖고 오냐?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요. 이제 저거 어떻게 읽고 있어요? 네? 그냥 이렇게 그린 거예요. 대충. 네. 아미노산이에요. 지금 지난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얘는요 mRNA랑 또 상부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뭘 가지고 있어요? U, A, C라고 하는 거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 mRNA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개의 염기 조합을 뭐라고 했다? 코돈이라고 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tRNA가 가지고 있는 코돈하고 반대되는 코돈이잖아요. 이 코돈을 안티코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연예인 되게 좋아해. 팬이잖아. 싫어하는 거는 안티팬이겠지. 그래서 안티코돈이 존재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미노산 하나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세 칸씩 이동해요. 얘가 이만큼 이동해요, 이제. 그러면 여기에 뭐 A 뭐 이렇게 있대. 그러면은 여기에 UUU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하나 딱 가지고 오겠지 또 tRNA가. 그럼 리보솜 안에서 뭐 한다?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날 겁니다. 이해돼요? 근데 왜 유유유를 받아요? AAU니까 UUU를 받았겠죠. 아 A 그래. 그리고 또 얘가 세 칸을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 자리가 비어 있겠죠? 맞아요? 그럼 이 자리가 뭐? UUU다. 그러면 여기에 뭐 AAA다. AAA라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펩타이드 결합을 할 거예요. 먹고 자면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쭉 하는데 그러면은 자, 얘가 리보솜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대롱대롱 달려있는 형태로 리보솜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달려있는 거야. 대롱대롱대롱. 그지? 이 덩어리는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여기 그냥 줄에 하나 매달려 있는 상태잖아요. 아미노산이. 왜 근데 저거는 같이 안 해요? 뭐예요? 저거 의자. 네? 의자는 왜 같이 안 해요? 의자는 떨어져 나가요, 이제. 운반해줬으니까. 아 여기 운반해주고 빠져나오면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쭉 가다가 이제 뚱뚱뚱뚱뚱뚱 갔어요. 가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왔어요. 여기까지 와서 뭐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여기까지 했는데 요 세 개에 대한 것도 결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UAA 이렇게 나와요. 자, UAA 딱 나왔대요. UAA. 우와. 딱 나왔대요. 우와. 뭐예요? 중간으로. 종결 코돈이에요. 아미노산 지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여기가 비어 있는 거지. 그럼 펩타이드 결합해요? 안 해요? 아니요. 그럼 여기까지만 딱 결합하고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폴리펩타이드가 여기까지만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종결 코드는 아미노산 그 단백질 결합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시작 코드는 게시 코드는 네. 결합해요? 메사이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야 지금 시작을 할 거잖아. 그럼 UAA가 중결 코톤인가요? 네, UAA, UGA, UAG. 아 이렇게 세 가지가 중결 코드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아무나 하나 오면은 아미노산이 지정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 자리가 비어 있죠. 비어 있으니까 펩타이드 결합을 못 하니까 여기까지만 결합하고 얘가 딱 떨어져서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이제 AUG가 나올 때까지 이제 또 네, 그죠. AUG가 나올 때 쭉 가서 AUG 나오면 이제 그 다음 아, 아미노산을
만들어내고 아미노산끼리 펩타이드 결합해서 폴리펩타이드 만들어지고 중개역선 나면 고기계스탄 만들어내고 그럼 이게 아미노산 하나인 거예요? 이게 이거가 아미노산 하나고요. 이거는요 폴리펩타이드죠. 단백질을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폴리펩타이드를 만들고 리보솜에서 폴리펩타이드를 만들고 얘가 어디로 운반이 돼요? 골지체로 운반이 되는 거죠 이제. 골지체로 운반이 되면 얘가 이체 구조를 가지면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 아까 얘기한 뭐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전 정보를 가지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코돈에서 특정한 아미노산을 만들어. 그러면은 이렇게 보통을 얘기해요. DNA에 뭘 가지고 있다?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죠. DNA가 상복결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DNA가 상복결합을 해요.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들 볼 거예요. 상복결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사가 되어서 RNA가 나왔지. 그러면 첫 번째, 이 RNA는 DNA의 두 가족 중에서 어디에서 왔을까를 알아야 돼. 알 수 있죠. 만약에 얘가 A다라고 하면은 T가 있는 쪽에서 왔을 거잖아, 그치? 맞아요? 여기는 T, 여기는 A 그러면 얘가 RNA를 만드는 주형부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 그거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네.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세 개가 뭘 만들어요? 아미노산 뭐 1번을 만들었다. 그러면 얘는 2번 아미노산, 얘는 3번 아미노산, 얘는 4번 아미노산을 만든다. 이런 것들 알 수 있죠. 그래서 V1이 뭐예요? 네? A, V1이 아니라요. 얘인지를 묻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체크한 거예요. 이 가닥인지 이 가닥인지. 뭐가요? 이 RNA를 만드는 DNA 가닥이 위에 건지 아래 건지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위에 거야, 알 거예요? 위고 있어요. 얘가 A면은 얘네 T잖아요. T에 해당하는 것이 RNA의 주형으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코돈에 대한 지정하는 아미노산을 주어줄 수도 있고 안 주어줄 수도 있어요. 그냥 아미노산 1번, 2번, 3번, 4번 이 코돈의 종류가 같으면 같은 종류의 아미노산이 나온다라는 것도 같이 알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어렵네요. 그래서 DNA에서 RNA로 이렇게 가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전사. 전사. RNA에서 아미노산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번역이라고 하고요. 전사는 어디에서? 색 속에서. 그리고 번역은 리보솜.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에서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 알면 됩니다. 됐죠?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네? 생각보다 괜찮은 거 없어. 책의 198쪽이고요. 보면 유전 암호 체계의 공통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울게요. 자, 유전 암호 체계의 공통성. 자, 우리가 배웠던 금방 배웠던 유전 암호 체계는 뭐로 배웠다?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는 것들로 배웠어요. DNA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요. 그 유전 정보를 RNA가 전달을 해주고요.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원리다. 얘가 어떻다? 공통적이다. 라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단세포 생물인 세균도 이렇게 하고요. 사람도 이렇게 한대. 공통적이래.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공통된 조상에서
진화되었다. 거의 모든 생물들은 공통된 조상에서 진화했다라는 거. 그럼 이거를 이용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자, 유전암호 체계의 공통성 생명 중심 원리에 따라서 이동을 하니까 얘를 이용을 합니다. 왜? 세균이랑 사람이랑 똑같이 작용을 한대. 그러면 사람에 있는 뭐를 유전정보 DNA를 유전정보를 세균에다가 이렇게 넣고요. 여기에서 뭘 한다?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DNA에 뭐가 있다? 유전정보가 있겠죠. 뭘? 예를 들어서 인슐린 합성할 수 있는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대. 그러면은 이 DNA를 세균에 넣어서 생명 중심 원리에 따라서 전달을 해주면은 뭐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인슐린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이 필요한 어떤 특정한 단백질, 효소, 호르몬, 항체 같은 것들을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생명 중심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는 정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유전 정보를 세균, 대장균에 넣어줌으로 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뭘 볼 거냐? 유전자 이상과 유전치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이 유전자에 있는 DNA 염기서열에 의해서 형질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정상적인 형질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이 DNA 염기서열이 이상이 생기면은 형질에도 이상이 생긴다라는 얘기잖아. 맞아요? 염기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잘못되면은요 전혀 다른 형질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DNA 염기서열에 이상이 생겨요. 바뀌는데요. 얘가 끊어져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얘를 결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생명과학 원 파트에 유전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전자 이상에서 DNA 중에서 일부가 끊어져서 없어지는 것을 결실. 그러면 DNA 염기서열에 이상이 생기는데 끊어져서 없어지는 현상 결실이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것이 더 생기는 중복도 있어요. 그리고 위치가 바뀌는 역위가 있고요. 위치가 바뀌었다. 그리고요 자리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전좌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염기서열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 결실이 일어났을 때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없어졌으니까 유전자 자체가. 중복이나 역이나 전자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생겼거나 위치가 바뀐 거고요. 결실은 아예 없어져 버린 거니까 결실이 유전자 이상에 가장 크게 작용을 한다라는 것들. 자, 이러한 이상에서 형질의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볼게요. 첫 번째, 역위랑 전자의 차이가 뭐예요? 역위는요 상동염색체에서 그냥 위치만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A, B, C, D가 있는데요. 원래도 여기도 A, B, C, D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얘랑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것은 여기에요. 자, 근데 여기에 다른 상동염색체가 있어요. 여기에 X, Y, Z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C랑 여기에 있던 Z랑 이렇게 바뀌는 것은 전자라고 얘기해요. 자기 염색체에서 이렇게 자리가 바뀌는 것을 역이라고 하고요. 전혀 다른 새로운 상동염색체, 내가 아닌 다른 상동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랑 자리를 바꾸는 것을 전좌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닐케르니즘. 페닐케톤요증이요. 아, 어떤 게요? 아 페니키팅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알비노증. 보통 통합과학에서는 이거 2개 정도 나오고요. 생명과학원에서는 알비노증까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볼게요. 자, 페닐케톤요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전자 이상으로 페닐알라닌 분해 효소가 안 만들어져요. 원래는 이 효소라고 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얘가 안 만들어져. 그러면은 뭐다? 페닐알라닌을 분해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체내에 누적이 될 거야. 맞아요? 분해가 안 되니까 누적이 됩니다. 자, 누적이 되어서 얘가 페닐 케톤으로 바뀐다. 흡착이 되어서 페닐 케톤으로 바뀌면서 이 페닐 케톤에 의해서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뇌조직 손상 같은 이런 이상이 나타나더라 라고 알면 돼요. 기능 저하, 갈색 피부, 모발,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요, 정상 적혈구는 이렇게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죠? 근데 남모양 적혈구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남모양인데요. 자, 이렇게 생기면은요, 표면적이 넓어서 산소 운반 능력이 뛰어나고요. 얘는 표면적이 좁아서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얘는 다른 놈의 적혈구 이렇게 있어도 엉기지가 않아요. 그죠? 동글동글하니까. 근데 얘는요, 이런 형태로 엉길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뭐에 이상이 생기느냐? 자, 유전자에 이상이 생겼는데요. 유전자 중에서 DNA 염기 서열 하나만 변해요. DNA 염기가 한 개가 이상이 생겨요. 변한 거야. 한 개가 변했더니 뭐가 아미노산이 한 개가 변한 거야. 변할 수 있죠, 그죠? DNA 염기 하나 변하면은요, DNA 염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하는데, 염기 하나가 변했으니까 당연히 유전 암호, 그 트리플렛 코드, 3염기 조합이 변해서 결정하는 아미노산도 변합니다. 아미노산이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정상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변해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나타납니다. 정상 헤모글로빈은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얘 헤모글로빈, 얘 헤모글로빈, 얘 헤모글로빈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HB 헤모글로빈이에요. 정상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변하면은요, 이 헤모글로빈들이 이렇게 일자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얘가 비정상 헤모글로빈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은요, 가운데 원반 모양의 정상적인 적혈구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 헤모글로빈들이 일자로 쭉 붙으면요, 비정상적인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만들어지고요. 얘는요,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빈혈이 나타나요. 그리고요, 이렇게 엉기기 때문에 혈관을 막아서 혈액순환을 제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더라 라는 거, 이런 것들 알아두면 됩니다. 네? 많이 좋아가지고 네. 근데 빈혈이 일어나는 이유가 산소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네.
자, 알비노증은 백색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멜라닌 색소가 안 만들어져요. 멜라닌 색소 합성 효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멜라닌 색소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피부도 하얗고요. 털도 다 하얘요. 머리카락 하얗고요. 눈썹도 하얗고요. 그리고 눈동자도 하얘요. 파란색으로 나타나죠, 보통. 멜라닌 색소가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져. 빨리 죽어.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 그러면 파란색 눈이랑 면역력 떨어진 거 무슨 상관이에요? 멜라닌 색소가 면역력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갈색 피부라든가 검은색 머리카락이라든가 시체 그런 살짝 좀 막 그런 피부.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백인들이 의외로 피부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흑인들은 피부들이 되게 깨끗하죠. 탄력이고요. 눈 큰 거랑도 관련이 있어요? 눈 큰 거랑 관련이 없습니다. 잠 많은 거랑 관련이 있어요?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전자 이상과 유전 질환까지 알아봤어요. 이런 유전자가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은 이런 병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거. 병의 원인 그리고 증상 정도 간단하게 알아두면 됩니다. 됐습니까? 학교에서 이거 말고 더 배우는 것들이 있으면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명과학 1파트든 2파트든 거기에 있는 내용들 다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